안녕하십니까. 네, 접니다. 네, 저는 즐겁게 PM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다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딱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PM을 먹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PM을 제 비즈니스로 선택하게 됐는지, 이 두 가지만 임팩트 있게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이 있으실 텐데 사업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네요. 자, 짧게 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목에 악기 계속 대고 있어서 여기가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피아노나 이렇게 앉아서 하는 악기들은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엉덩이가 그래요. 엉덩이가 썩습니다. 이렇게 갈색으로. 예,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고를 갔더니 유학은 가야 되겠는 거예요.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더니 다들 박사까지 하네. 박사까지 해야겠어. 그런 식으로 계속 정말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은 들어가면 국제 콩쿠르를 막 엄청 내보내요, 교수들이. 왜냐하면 한 번 시험 볼 때 300~400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 학사, 석사, 박사, 피아노 전체를 통틀어서 3명 정도를 뽑거든요. 왜? 무료여서. 독일은 그런 나라입니다.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원 없이 마음껏 해라 하고 지금까지도 외국인한테도 무료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몇 군데, 정말 소수 몇몇 군데 학교만 한 200만 원 정도 학비가 생겼거든요. 근데 차라리 학비 그냥 다 받고 좀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람 그렇게 고생 안 시키게. 그래서 저는 콩쿠르에 나가서 뭣도 모르고 나갔어요. 도거가 안 되니까 그냥 교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1900명 중에 1등이었다는 거를 한국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1등 했었다고. 예, 밑에 자막으로 지나가더라는 걸 저희 큰어머니께서 보시고 전화가 오셨었어요. 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PM을 먹은 지 정확히 3년 6개월이 됐어요. 제가 지금 시험관을 한 지 3년 6개월이 됐는데 시험관을 하려고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결혼을 늦게 했어요. 예. 시험관을 하려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갔어요.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먹어야 되는 영양제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뭐 한 15가지,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알이 넘는 영양제를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난 이걸 못 먹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아는 분이 제 앞에서 주황색 물을 섞어서 막 흔들어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 그게 뭐예요? 했더니 이거 30년 된 독일 회사 건데 영양제예요? 라고까지만 얘기하셨는데 저 바로 주문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니 제가 뭐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무 설명도 없이 주문해 달라고 하는 분은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그 누구를 믿은 것도 아니고 독일을 믿었고 그 30년을 믿었습니다. 제가 왜 독일을 믿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독일은 완전 T예요, T. 거기는 정말 법을 안 지키면 그냥 모든 게 다 가루처럼 사라져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법 안 지키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정말 새가 돼요. 그 이유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을 해도 최고 17만 원이더라고요. 그 이상은 과태료가 안 나와요. 근데 독일은 최고 130만 원, 14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 60km까지 달려야 되는 데서 300km로 달렸다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속 한 80 정도가 더 오버됐어요. 그러니까 60km인데 140으로 달리잖아요. 그럼 140만 원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과태료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하는데 다른 벌은 어떨까요? 아주 작은 벌에도 엄청나게 큰 죄를 묻습니다. 한국 같으면 만약에 먹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디에 걸렸어요. 그래서 영업 정지를 당하고 회사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친인척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서 살짝 이름만 바꿔서 다시 하기도 하잖아요. 독일은 그게 안 됩니다. 정말 다시는 못 일어나게 가루처럼 없애버려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 독일에 살고 있는 제 친구 남편이 교포거든요. 그 친구 남편한테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랬더니 그분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우, 가루처럼 사라지지. 절대 봐주지 않지. 자, 지금 우리 WMC 가시면 독일에서 DM이라는 국민 슈퍼 아시죠? 거기 가면 1,000원짜리 발포 비타민 열알 들어있는 게 팔아요. 근데 그게 20년 전에는 5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500원이면 저희 비비빅 사 먹는 돈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500원짜리 비타민 그러면 가격이랑은 상관없이 비타민은 무조건 비타민다워야 해요. 진짜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이게 500원짜리라 그래서 한 알에 50원어치에 그게 들어있으면 안 되고 독일은 멀티비타민이라고 적혀 있으면 진짜 비타민이어야 돼요. 그 나라는 그래요. 뭐 500원짜리니까 비타민 대충 만들어? 아니요. 그럼 팔지도 못해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PM을 소개해 주신 분이 이거 얼마예요? 했는데 12만 원대라는 거예요. 2년 전에. 와, 이거 독일에서 12만 원짜리 만들었으면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나 이거 왜 몰랐지? 왜 몰랐을까요? 독일에서 유학할 때는 돈이 없었거든요. 12만 원이면 2주치 장 보는 값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걸 먹어요? 관심도 없었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연습실에만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아예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보셔야 돼요. 이거는 독일에서 살았던 저만 아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다른 독일에서 사셨던 분들만 아는 내용인데 제가 PM 보상 플랜을 풀면 네트워크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해를 쉽게 하세요. 근데 오히려 다른 타 네트워크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 PM 보상을 들으면 이해를 못 하세요. 일주일, 2주일이 걸려도 계속 뭔가 새로운 질문이 옵니다. 그럼 저는 오히려 그 질문을 이해를 못 해요. 이게 왜 그렇죠? 아니, 저희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저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전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는 데까지 2주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왜 독일 PM 보상이 이렇게 쉬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독일은 세계 복지국가, 완전 최고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세금이 많긴 하지만 그 나라는 실업급여가 진짜로 7, 80만 원이에요. 정말로. 일을 조금 하다가 쉬잖아요. 계속 줘요. 계속 줍니다. 또 일 조금 하다가 쉬면 또 계속 줘요. 그게 독일이에요. 우리 독일에 가면 길거리에 노숙자들 있잖아요. 근데 노숙자들이 개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 개 왜 데리고 있는지 아세요? 개를 키우면 점수를 더 줘요. 그래서 LH 같은 아파트에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순번을 땡겨줍니다. 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개한테도 혜택을 줍니다. 근데 사람한테 안 주겠어요?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독일이 많이 힘든 거예요. 다들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실업급여 80만 원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IMM 돼서 100만 원 받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실업급여 받을 것 같아요. 일 안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독일 PM은 독일 회사예요. 독일 사람이 움직여야 회사가 잘 됩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이 PM을 독일 사람들이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줄게. 그리고
너희가 이해 쉽게 내가 최대한 쉽게 풀어줄게.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이게 한국은 대학교가 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막 우리 애 무조건 인서울 가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심해요. 근데 독일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가 무료입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일요일에 독일은 지금도 그 번호키가 아니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 열쇠로 들어갑니다. 근데 열쇠 만약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독일 그 열쇠 수리공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부르는 돈이 5, 60만 원이에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지 않아도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독일은 독일어만 되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IMM 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죽을 때까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PM을 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가 있으시다면 3, 40대 젊은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6, 70대 선생님에게 보내시겠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피아노 박사까지 했다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과연 레슨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돈 정말 많이 법니다. 어, 제가 너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아이들을 지도해요. 얘가 만약 어느 대학교나 독일 음대 유학을 가야 돼요. 그럼 저는 정말 제 뼈까지 갈아서 체른이 40번 치고 있던 애를 2년 뒤에 독일 음대를 붙여버려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떨어진 애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그 입시 레슨을 잠깐 쉬고 있냐면 이렇게 하다간 제가 40대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 모든 혈관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혀서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책임감이 너무 세요. 이거 책임감 좀 내려놔야 되는데, 네. 여러분 꿈 있으세요? 저는 이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 꿈은 예고 가는 게 꿈이었고, 유학 가는 게 꿈이었고, 박사를 따오는 게 꿈이었고,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전 피아니스트가 됐잖아요. 그럼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꿈을 이루고 나면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10년을 방황했어요. 레슨만 하면서 돈만 벌면서. 근데 전 이러려고 제가 제 꿈을 이룬 건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PM 비즈니스를 했더니 자꾸 꿈을 가지래요. 저는 이미 꿈을 다 이뤘는데 꿈을 가지래요. 그 얘기를 PM 비즈니스 시작하고 1년 반 동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드디어 몇 달 전에 제가 저의 새로운 꿈을 만들어냈습니다. 피아니스트 이다진으로서의 꿈을 꾸고 싶어졌어요. 저 피아노 잘 쳤거든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부음악회 하면 한번 와주세요. 객석이 차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연주를 정말 많이 했는데 연주한 제 프로필을 적다 보니까 거의 다 자선음악회더라고요. 저는 자선음악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물론 연주하는 건 제 돈으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건 기부를 해요. 그러면 연주하는 그 준비 과정도 전 너무 행복하고 연주를 하고 나서도 너무 행복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음악회를 할 때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연주하는 사람들 한 달 내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죠? 그거 다 자기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유명한 뭐 손여름, 임동혁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다 자기 돈 내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박사과정, 박사 끝나고 나서 논문 내는 것처럼 저희는 음악회를 하는 게 논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음악회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PM을 지금은 EVP지만 PT, SP, GP, PP CL은 조금 생각해 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PM과 함께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꿈을 정할 때요, 꼭 난
나는 뭔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렇게 살고 싶어가 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에 PM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